모텔에서 며칠째 잠잠하던 고성이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지은호를 찾아가 우진이 간이식 대가로 준 10억 중 2억을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지혁이 뛰어와 밀어내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별 궁리를 다 해보았지만 결국 직접 언론 플레이를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고성이는 가방을 들고 모텔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를 다녀도 이제는 박진석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거나 카메라가 있겠다고 생각한 쪽을 향하여 여유 있게 웃음을 지으며 지나갑니다. 변호사와 딜을 해서 박진석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변호사가 겁을 먹고 물러서는 바람에 고성이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가면을 쓰고도 들키지 않게 재단을 주무르고 슈조이 내 내부자를 통해 횡령을 일삼아온 고성이는 이 정도로 꺾여 포기할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 수십만 대형 유튜브를 공략해 오늘 자신의 억울함을 시청자들에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카메라 앞에서 박진석을 건드려 스스로 합의를 제의해 오게 하기 위해 훌륭한 작전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대기실의 공기가 싸늘합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손끝으로 정리합니다. 입술은 붉게, 눈밑은 조금 더 어둡게 칠합니다. 불쌍해 보이는 얼굴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고 있습니다.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립니다.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성이 여사님 곧 들어갑니다. 생방송이라 질문이 조금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게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봐요. 말끝이 아주 짧습니다. 울먹이는 연습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칼날을 숨기는 연습만 남았습니다. 복도 끝 스튜디오 안쪽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려옵니다. 10, 9, 8. 고성이는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봅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26년. 가정. 헌신. 갑자기 쫓겨남. 카드 정지. 금고.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팩트를 오래 듣지 않습니다. 감정에 먼저 일어납니다. 7, 6. 고성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박진석, 네가 날 바닥으로 보냈지. 그럼 난 내 얼굴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5, 4. 그 순간 고성이의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입니다. 고성이가 받습니다. 누구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여사님, 지금 방송 나가시면 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어요. 카드도 안 되고 변호사도 도망가고.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죠? 남자가 조용히 웃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가장 위험하죠. 다만 여사님, 오늘 피해자로 나가셨다가 가해자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잠깐 굳습니다. 협박이에요? 경고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끊기듯 사라집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미 준비 끝냈습니다. 셋, 둘. 고성이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들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겁먹으면 끝입니다. 겁먹는 순간 표정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 문이 열립니다. 고성이가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진행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성이가 손을 모아 인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 고성희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여사님, 진짜로 집에서 쫓겨나셨습니까? 고성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는 정말 갑자기요.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꾹 참는 얼굴을 합니다. 눈물은 바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 버티는 눈물에 더 넘어갑니다. 채팅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헐 재벌이 미쳤네 26년을 버렸다고? 동시 접속자 수가 올라갑니다. 1만, 2만, 3만. 진행자가 파고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막으셨다던데요? 고성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모든 것이 동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의 심장이 쿵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막히는 순간을 폭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성희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제명이었던 것들에 근저당이 잡혀 있더군요.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한동안은요.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재벌가의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고성희는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박진석을 여론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시각 슈조이 그룹 본사. 박진석은 사무실 불을 켜지도 않습니다. 모니터 하나에만 화면이 떠 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크게 잡힙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사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26년을 말하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검은색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USB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1번 재산 흐름, 2번 쌍둥이 기록, 3번 사망 신고, 4번 간이식, 5번 유령회사. 박진석이 비서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에가 아니다. 비서가 묻습니다. 나눠서 풀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면 그 사람은 나를 협박한다. 그러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터지게 한다. 비서의 목이 마릅니다. 그럼 여론이 고성희 쪽에서 박진석 쪽으로. 박진석이 말을 끊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입니다. 고성희 쪽에서 고성희 쪽으로 꺾이게 할 거다. 박진석은 모니터에 나온 고성희를 바라보며 마치 오늘 날씨를 말하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자기가 던진 말에 걸려 넘어질 거야. 고성희의 라이브는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동시 접속자는 7만을 찍고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고 댓글은 박진석 욕으로 도배됩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한마디 하신다며요. 고성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26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고성희는 이제 자신이 가면이 되어 가면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가면이 고성희이고 고성희가 가면이 되어버린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마자 박진석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법무팀입니다. 회장님, 준비된 채널들 반응 확인됐습니다. 지금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올려. 비서가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요? 여론이 아직 여사님 편인데.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얹습니다. 사람은 승리 확신할 때 방어가 제일 약해진다. 아까 라이브에서 고성희가 26년을 말할 때 박진석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얕잡아 보고 가족과 회사에 어떤 분탕질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시청자들의 동정을 유발시키는 말을 내뱉는 고성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호텔 방에서 샤워도 하지 못합니다. 샤워기 틀면 물소리 때문에 휴대전화 알림을 놓칠까 봐서입니다. 알림이 울립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확인합니다. 추가 출연 요청, 인터뷰 요청, 방송사 제안. 그런데 그 아래에 다른 알림이 뜹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 슈조이 그룹 3호 고성희 숨겨진 과거. 1. 고성희 명예 재산 흐름 추적. 2. 쌍둥이 기록과 사망 신고. 3. 고성희의 손이 멈춥니다. 뭐야 이게. 첫 영상이 재생됩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말합니다. 오늘은 피해자 인터뷰로 화제가 된 고성희 씨의 과거를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희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료 화면에 서류가 뜹니다. 정리된 표, 날짜, 이름, 도장. 고성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누가 이걸. 두 번째 영상이 뜹니다. 고성희 명의 부동산 근저당이 잡혔다고 주장했는데 그 부동산은 어떻게 고성희 명의가 됐을까요? 고성희는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자신 편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세 번째 영상. 쌍둥이 기록. 그리고 사망 신고. 고성희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건 절대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고성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겨우 받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여사님 지금은 전화가. 고성희가 소리칩니다. 지금 인터넷 봤어요? 저거 다 뭐예요? 저걸 누가 풀었냐고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립니다. 회장님 쪽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소송. 지금 당장 이혼 소송 넣어요. 언론도 더. 변호사가 단호히 끊습니다. 여사님 잠시만요. 더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뭐라고요? 여론이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박진석 측에서 형사로 갈 수 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뒤집힙니다. 형사? 내가? 변호사가 낮게 말합니다. 여사님, 제가 더는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결제 불가 알림이 뜹니다. 고성희는 프런트로 내려가며 말합니다. 내 카드가 왜 안 돼요? 직원이 난처하게 답합니다. 고객님, 결제가 거절됩니다. 다른 카드가. 고성희가 말끝을 삼킵니다. 남원이 현금으로 계산을 마치고 호텔 밖에 나오자 카메라 셔터가 터집니다. 누군가 고성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기자들이 달려듭니다. 여사님, 사망 신고 사실 맞습니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간이식 강요. 고성희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여론은 내 편이 아니라 흥미 편이라는 걸. 그날 밤 박진석은 다시 모니터를 봅니다. 이번엔 고성희가 아니라 검색어입니다. 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관련 부정 키워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신 고성희 쪽이 폭발합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비서가 묻습니다. 고성희 씨가 다시 방송을 잡으면. 박진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못 잡는다. 누가 출연시키나? 그리고 박진석은 책상 위 종이를 한 장 더 밀어놓습니다. 거기엔 내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박진석이 말합니다. 저 둘을 먼저 끊는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검찰 쪽으로 넘길까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쓰러지기 전에 모든 판은 바로 세운다. 박진석이 가슴을 손으로 짚습니다. 아주 잠깐 숨이 걸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입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더 무섭게 웃는 법을 박진석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라의 작업실은 밤에도 밝습니다. 모니터 2대, 태블릿 1대, 원고지처럼 구겨진 메모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라는 이제 신인 작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네이버 웹툰 상위권, 인스타 팔로워 수십만, 댓글이 하루에 수천 개씩 달립니다. 사람들은 영라의 작품을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올라간 최신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모님, 당신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영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멈춥니다. 댓글이 눈에 꽂힙니다. 이거 실화 바탕이죠? 슈조이 그 집안 얘기랑 너무 비슷함. 작가님 혹시 아시는 거 더 있죠? 영라는 입술을 깨뭅니다. 자기가 그린 건 작품인데 세상이 그걸 고백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이지환이 들어옵니다. 지환은 예전처럼 말없이 서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환은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 영라에게 웹툰의 소질이 있음을 알고 권유했고 스토리도 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은 자신의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라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환이 묻습니다. 또 댓글 폭발이지? 영라가 답합니다. 폭발 정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내 만화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지환이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지. 말 하나가 칼이 되는 판이야. 영라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렸을 뿐인데. 지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누군가의 약점이 될 때. 영라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고성희입니다. 영라가 잠깐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왜? 고성희의 목소리가 납작합니다. 영라야. 엄마 돈이 필요하다. 영라가 단숨에 묻습니다. 얼마? 2억. 고성희는 숨도 안 쉬고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나 정말 끝이야. 영라가 잠깐 눈을 감습니다. 엄마가 진짜 끝인지 엄마가 또 연기를 하는지. 영라는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엄마 울타리에서 자란 사람의 병입니다. 영라가 말합니다. 나도 이제 시작이야. 계속해서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2억을 너무 쉽게 말해. 저번에 해준 돈도 탈탈 털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엄마도 움직여서 직접 돈 벌어야 해요. 아버지가 용서하실 때까지요. 자꾸 아빠 상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제 작업실에 함부로 나타나시면 안 돼요. 혼자 쓰는 작업실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성희가 말합니다. 1.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아빠랑 이혼 소송에서 내 재산을 찾아야 돼. 영라가 단호히 답합니다. 엄마. 지금 어떤 변호사로도 슈조이 아빠 회사를 못 이겨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시고 새 출발 도와달라고 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지환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낮게 말합니다. 너 지금 잘했어. 영라가 묻습니다. 잘한 거 맞아? 지환이 대답합니다. 맞아. 돈은 줘도 돼. 근데 울타리는 끊어야 해. 그때 작업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나의 건물 아래에 누군가 몰려 있습니다. 기자도 있고 유튜버도 있습니다. 영나가 창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작가님, 고성희 씨랑 관계가 웹툰이 실화냐고요? 영나는 뒷걸음질 칩니다. 그 순간 지환이 창문을 닫고 말합니다. 영나야, 이제부터는 네가 그린 이야기가 내 인생을 흔들 거야.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어떡해? 지환이 말합니다. 너는 계속 그려. 대신 진짜 범인을 숨기지 마. 영나가 눈을 크게 뜹니다. 범인? 지환이 조용히 웃습니다. 이 판은 엄마 하나로 안 끝나. 누가 판을 키우는지 찾아야 해. 지환은 벌써 추리작가다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환의 노트북 화면에 새 메일이 뜹니다. 발신자 익명. 제목 유령회사 흐름 진짜 결제자. 지환이 클릭합니다. 파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환이 말합니다. 왔다. 영나가 숨을 삼킵니다. 뭐가? 지환이 답합니다. 진짜 전쟁의 시작. 박성재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픈 건 몸보다 마음입니다. 성재는 박진석이 숨을 삼키는 순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약을 손에 쥐고 물도 없이 삼키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박진석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합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아버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받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저 아버지 잃는 거 더는 못 봅니다.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다가 성재의 어깨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대표로 세운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박진석이 담담히 답합니다.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박성재는 온 집안과 회사가 고성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새삼 아버지 박진석의 사업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의 태도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사를 고성희에게 맡기고 가온재단 이사장직으로 사회활동에 세워주며 100%의 신뢰를 주었던 박진석이었기에 고성희의 가면에 26년 세월을 도저히 용납 못하는 박진석의 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터진 후 회사 내부에서도 박진석 회장 건강 이상설을 퍼뜨리며 아버지를 코너로 몰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끊는 내부자들의 공모에 박진석이 몸을 살필 틈 없이 이들을 상대하는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고 또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실제 박진석은 이 모든 일 한꺼번에 수면 위로 나타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왔습니다. 다행히 박성재가 계모의 울타리 속에서도 잘 견뎌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지강호의 담가화로구이 개업식이 열립니다. 지강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습니다. 웃어야 손님이 옵니다. 웃어야 가게가 삽니다. 지강호가 말합니다. 누나, 형, 여기 앉아. 오늘은 내가 쏜다. 수빈이 들어옵니다. 수빈은 박성재를 보고도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둘은 헤어졌고 서로를 아직 놓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낮게 말합니다. 오빠.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수빈아, 여기 네가 와도 되는 자리야? 수빈이 짧게 웃습니다. 내가 어디든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에 박성재가 더 말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사랑했는데 양가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또 고성희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괜히 수빈이네를 깎아내리며 미천한 가정으로 박진석에게 이간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박진석은 이 지역이 AP그룹 대표라는 사실도 몰랐고
다음 후계자인 성재가 슈조이 그룹을 더 세워줄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그에 맞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옆 이지혁이 앉아 있습니다. 지혁은 얼굴이 창백하지만 자세는 꼿꼿합니다. 다만 요사이 지혁은 음식을 가려 먹는 편입니다. 지혁이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지혁이 담담히 덧붙입니다. 사랑도 책임도 둘 다 도망가면 더 큰 벌이 오더라. 박성재가 시선을 내립니다. 지혁아 너부터 생각해. 지혁이 웃습니다. 나도 잘 살 거야. 근데 너도 아버지 옆에서 잘해. 서로 친구로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짧은 대화를 합니다. 지혁의 입장을, 성재의 사정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말이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들어옵니다. 지은호는 오늘 동생 강호가 오픈한 담가하루구이 개업식에 도와주러 일찌감치 와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날 때 지혁 옆에 앉습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박 회장님 쪽 새 사옥 신축건, 우리 쪽 협업 일정이 바뀌었어요. 지혁이 고개를 듭니다. 왜 바뀌었지? 지은호가 차분히 설명합니다. 회장님 건강 이슈로 내부 승인 흐름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쪽 실무를 직접 받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혁이 아프면 누군가는 앞에 서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지강호의 각오가 어느 때보다도 남다릅니다. 친절하게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의 동선을 파악하고 모든 테이블을 한눈에 살피며 가게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전 늘 지은호에게 엄마 정순이에게 불만만 가득했던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지은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버렸습니다. 고성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누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주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가게 오픈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상철은 집을 나와온 동네를 배회하다 아내가 근무하는 대리점에 갑니다. 아내 김다정에게 친구를 빗대어 아들과 자신 중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김다정은 망설임 없이 아들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상철은 자신도 그렇다고 하며 친구놈은 자기 아내가 자신부터 구해주지 않는다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김다정은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하고 가게를 나와 근처 낮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부지런히 올랐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상철은 휴대전화로 검색합니다. 심장이식, 대기, 인공심장, 뇌사. 이상철의 손이 떨립니다. 검색 결과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봐도 심장이식 밖에 없습니다. 이상철이 산속에서 소리칩니다. 왜 하필 우리 아들이냐? 왜? 아버지 엄마 왜 지혁이야 나를 데려가라고 하며 허공에 외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친구 가게에서 소주를 들이붓고 결국 엎어집니다. 새벽에 지혁이 연락을 받고 옵니다. 지혁은 숨이 찬데도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며 말합니다. 내가 네가 업고 왔다며. 지혁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 이상철은 울컥합니다. 자식에게 업혀온 아버지라니. 그 사실이 미안함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같은 시간 고성이는 모텔 방에서 혼자 떱니다. 카드도 안 되고 편도 없고 방송을 탔던 자신이 이제는 길거리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고성이가 이를 갈며 말합니다. 박진석 너 내가 가만두나. 그런데 고성이는 모릅니다.
박진석이 이미 고성희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다는 걸. 박진석은 비서에게 묻습니다. 고성희 오늘 어디 움직였나? 비서가 답합니다. 딸 박영라에게 갔다가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전부 차단된 상태입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락망이 끊기면 사람은 다음 수를 무리하게 둔다. 비서가 묻습니다. 회장님 다음 수는 뭘로 보십니까?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또 방송.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방송이 될 거야. 그때 박진석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발신자 지은호. 내용 회장님, 고성희가 오늘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돈을 안 주면 근무하는 사무실과 엄마와 동생 가게 주소를 다 공개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우진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돈 2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은호 또 건드리면 죽는다. 짧고 차갑습니다. 박진석의 경고는 늘 문장이 짧습니다. 짧을수록 사람은 더 겁을 먹습니다. 문자를 받은 고성희는 핸드폰을 집어 던집니다. 부들부들 떨며 일을 갑니다. 영라에게 교양을 가르치던 고성희는 이제 없습니다. 우진아,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날 영라의 웹툰 최신화가 또 올라갑니다. 영라가 이지환에게 묻습니다. 이거 내가 어디까지 그려도 돼? 지환이 답합니다. 네가 겁내는 데까지. 그게 사람을 끌어당겨. 그게 사람 심리야. 영라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러다 우리 집안 다 무너지는 거 아냐? 지환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 그럼 방향을 바꿔야지. 무너지는 걸 숨기지 말고 무너뜨리는 사람을 잡아. 그 순간 지환의 이메일 파일에서 유령회사 이름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지환이 화면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한재국 최지환 여기에도 찍혀 있다. 영라가 숨을 삼킵니다. 그럼 엄마만 문제가 아니네. 지환이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는 앞에서 난리치는 얼굴이고 진짜 악한 건 뒤에서 돈을 빼는 손이지. 이지환과 협업을 하다 보니 영라의 웹툰 스토리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호원과 아가씨가 아닌 동업자로서 훌륭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울타리는 다 부서졌고 영라의 세상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밖 어딘가? 한재국과 최지환은 서로 연락을 피하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수록 박진석은 더 정확히 좌표를 찍습니다. 박진석이 비서에게 말합니다. 내일 내부자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한 번에 밀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박진석은 가슴을 누르고 창밖을 봅니다. 아픔이 올라오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재를 대표로 세우면 이 판은 끝난다. 그 말이 끝날 때 박성재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지혁입니다. 박성재가 받습니다. 지혁아. 지혁이 말합니다. 성재야. 너 괜찮아?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박성재가 조용히 답합니다. 난 내 걱정이 더 돼. 병원에서 공여자 연락 아직 없어? 지금 몸 상태는 견딜만한 거야? 나도 매일 확인하고 있어. 우리 초조해하지 말자. 우선 잘 먹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여. 지은호 팀장이 일을 야무지게 잘하니까 많이 맡겨. 우리 시간 나면 또 보자. 그래 성재야, 알았어. 수고해. 이 두 젊은이들의 풋풋한 우정, 사랑, 이들을 이루어 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 가족들의 화려한 날들, 화창한 날들이 언제 펼쳐질지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을 위해 먹구름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